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이 곧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경고가 전략 무기국 부국장의 한마디로 백악관 전체를 발칵 뒤집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전면 통제를 선언한 직후 미국과 유럽, 일본까지 모든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그 순간 유일하게 아무런 타격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 데이터를 의심하고 한국을 조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단 40분짜리 실험 하나가 모든 의심을 깨뜨렸습니다. 미국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MIT 평가단은 충격을 금치 못했고 34개국이 대한민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세계를 구한 대한민국 기술의 비밀이 지금 시작됩니다. 2024년 10월 1일 오전 6시 중국이 히토류 전면 통제를 발효한 지 6시간 만이었습니다. 저는 전략무기국 상황실에 들어서면서 곧바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미국 전략무기국 부국장 마크 스탠튼입니다. 27년간 무기체계를 다뤄왔고 첨단 구동장치 분야에서는 누구보다 자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상황실 메인 화면에는 믿기 힘든 그래프가 떴습니다. F-35 전투기부터 프레데터 드론 패트리언 미사일까지 우리가 자랑하던 무기들이 가동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터보 모터가 멈추면서 정밀 구동이 불가능했습니다. 부국장님, 긴급 보고서입니다. 차라 콜린 분석관이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미국 41% 가동률 우리 무기체계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37%, 독일 39%, 일본 43%, 동맹국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98%였습니다. 저는 콜린을 쳐다보았습니다. 소수점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콜린이 단호하게 답했어요. 한국은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끊었는데 한국만 멀쩡하다니 저는 즉시 원본 데이터를 요구했죠. 국방정보국, 중앙정보국, 국가안보국 3기관의 보고서가 모두 같은 숫자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98%. 그때 조엘 퀸 의원이 상실로 들어왔습니다. 군수위원회 부위원장인 그는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코음을 쳤다. 한국이 98% 농담하는 겁니까? 퀸 의원이 테이블을 쳤습니다. 그들이 무슨 마법이라도 부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중국과 뒷거래를 했거나.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기술이 뛰어날 리 없었어요. 분명 데이터 조작이거나 숨겨진 거래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데이터는 검증 필요 신뢰성 의문, 하지만 2시간 뒤 현장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주한미군 기지에서 직접 확인한 내용이었어요. 한국군 전투기 정상 이륙 드론 편대, 정상 작동 미사일 시스템, 정상 가동 에단 밀러, 중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반복합니다. 한국 무기체계는 완전히 정상입니다. 퀸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불가능해. 히토리 없이 어떻게 서부 모터를 돌린다는 거야.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에단이 이어갔어요. 한국은 다른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라니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보모터 없이 정밀 구동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 27년 경력으로도 이해가 안 됐어요.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대통령 안보자관으로부터 직통 전화가 왔습니다. 스탠튼 부국장 한국 기술을 즉시 확인하라. 이건 대통령 명령이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기술을 검증하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었으니까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한국에게 기술을 배우러 간다니 부국장 보좌관이 재촉했어요. 알겠습니다. 즉시 출발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퀸 의원이 다가왔습니다. 정말 가실 겁니까? 한국이 뭘 숨기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는 겁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진실을 확인하러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희토류 없이 무기를 돌린다면 그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거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 게임에서 이미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극비리의 팀을 꾸렸습니다. 에단 밀러 중령 사라올린 분석관 그리고 MIT 출신 엔지니어 2명. 오직 5명만이 임무를 알고 있었어요. 대외적으로는 동맹국 정기 점검이라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한국의 비밀을 캐내러 가는 거였죠. 출발 직전 저는 펜타곤 상황을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미국 가동률은 39%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여전히 98%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는 걸 공군 수송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어요. 세계 최강국의 수도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한국에게 답을 구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에단이 제게 물었어요. 부국장님, 정말로 한국이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갖고 있을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모르겠어요. 15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희토류는 현대 무기의 심장이에요. 중국이 그걸 알고 전략적으로 통제한 거죠. 우리는 대안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한국만 살아남았다. 착륙을 앞두고 콜린이 새로운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부국장님,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한국은 작년부터 희토류 수입을 오히려 줄였습니다. 마치 필요 없다는 것처럼요. 필요 없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희토류가 필요 없는 무기 체계라니. 그게 가능한 한 걸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4시였습니다. 비밀 유지를 위해 일반 게이트가 아닌 군용구역으로 들어갔어요. 한국방산기술연구원 직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스탠튼 부국장님. 젊은 여성이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최리나 박사입니다. KRMX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예요. KREMX,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리나 박사를 쳐다봤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젊었어요.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에는 박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나 박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뭡니까? 저희는 희토류를 대체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차분히 말했어요. 희토류가 필요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예감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죠. 포항까지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을 일구심을 품었습니다. 히토류가 필요 없는 기술이라니. 그건 마치 휘발유 없이 자동차를 굴린다는 것과 같은 소리였어요. 리나 박사는 조수석에서 태블릿을 보고 있었는데 가끔 제 시선을 느끼는지 고개를 들어 미소를 지었죠. 의심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라도 그러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답했습니다. 아직도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나 박사가 웃었어요. 기분 나쁜 웃음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듯한 웃음이었죠. 그래서 모든 걸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새벽 6시 우리는 방상술연구원 제3연구동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절차가 까다로웠어요. 홍채 인시 지문스 캔 그리고 금속 탐지기까지.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수상했습니다. 뭔가를 숨기려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이런 보안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기술 유출 방지입니다. 김도윤 선임 연구원이 대답했습니다. 작년에만 해킹 시도가 1200번 있었어요. 1200번. 그 숫자가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보안 로그를 보니 실제였어요. 중국, 러시아, 그리고 놀랍게도 유럽 일부 국가의 IP도 있었죠. 모두가 한국의 비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시험실로 들어서자 제일 먼저 본 건 거대한 구동장치였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서브모터와 비슷했지만 내부 구조가 완전히 달랐어요. 히토류 자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 들어있었죠. 이게 KRMX입니다. 리나 박사가 설명했어요. KORL, 마테리알, 한국형 이토류 면제 시스템이죠. 에다니 장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기장 생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장을 쓰지 않습니다. 유상형 연구원이 대답했어요. 완전히 다른 원리예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밀 구동 시스템은 자기장을 기반으로 해요. 그게 물리학의 기본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그 기본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초 데이터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요구했어요.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수백 페이지의 실험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출력, 정밀도, 안정성, 내구성 모든 수치가 완벽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죠. 이 데이터는 한국의 유리한 조건에서 나온 겁니다. 제가 지적했어요. 실제 전투 환경은 다릅니다. 극한의 온도, 습도, 충격, 그런 조건에서도 작동합니까? 리나 박사가 김도윤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고강도 실험을 보여드리죠. 콜린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부국장님, 뭔가 이상합니다. 너무 자신 있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보통 기술 검증을 받을 때는 긴장하기 마련인데 한국 팀은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암호화 메시지였어요. 대통령 과학보좌관의 공문이었죠. 마크 스탠튼 부국장에게 한국 기술 검증은 국가 명령이다.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진행하되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즉시 기술 위전 협상을 시작하라. 국가 명령 그 두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미국의 운명이 검증에 달려 있다는 거였죠. CCTV 영상을 다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모든 실험 로그도요. 물론입니다. 김도윤이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기록이 있어요. 저는 MIT 출신 엔지니어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동안 저는 리나 박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물었습니다. 이 기술이 정말로 히토류 없이 작동합니까? 그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텐튼 부국장님, 미국은 항상 더 강한 자석, 더 좋은 히토류를 찾으려 했죠.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른 질문을 했어요. 왜 꼭 자석이어야 하는가? 왜 히토리여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답을 찾았죠. 그때 유상혁이 들어왔습니다. 박사님, 고강도 실험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하 3층 특수 실험실로 이동했습니다. 거기엔 극한 환경을 재현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었어요. 영하 40도에서 영상 70도까지 진공해서 고압까지 모든 조건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죠. 먼저 미국 측에서 조건을 제시해 주십시오. 리나 박사가 말했어요. 에단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영하 30도 습도 90% 초당 50회 진동, 그 정도는 기본입니다. 김도윤이 장비를 조작했어요. 더 극한으로 가시죠. 다음 2시간 동안 우리는 KRMX를 괴롭혔습니다. 모든 악조건을 동시에 걸었어요. 일반 서브모터라면 10분도 못 버틸 조건이었죠. 그런데 KRMX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출력도 안정적이었고 정밀도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MIT 엔지니어 중 한 명이 중얼거렸어요. 저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모든 센서가 정상 작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콜린이 제 옆으로 왔어요.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KRMX의 에너지 효율이 너무 높아요. 일반 서브모터의 3배예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3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남았죠. 내부 구조를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나 박사가 망설였습니다. 그건 기술 이전을 논하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녀가 김도윤과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린 듯 고개를 끄덕였죠. 좋습니다. 하지만 촬영은 금지입니다. 우리는 KRM의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내부를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기어와 코일의 배치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의 설계 같았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에단이 물었어요. 전자기 유도가 아닙니다. 유상혁이 설명했어요. 공진 주파수를 이용한 직접 구동이에요. 히토류 자석의 역할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대체한 거죠. 공진 주파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무도 실용화하지 못했던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개발하신 겁니까? 제가 물었어요. 2020년부터입니다. 리나 박사가 답했어요.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했죠. 단 5년 만에 이런 혁신을 일궈냈다니 미국은 수십 년을 투자하고도 대안을 찾지 못했는데 그때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퀸 의원이었어요. 텐트 뭔가 찾았습니까? 사기극이죠.
저는 실험 데이터를 보며 답했습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빨리 약점을 찾아내세요.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퀸 의원이 원하는 건 한국 기술의 약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본 걸로는 약점이 없었어요. 부국장님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내일 실제 무기 시스템에 장착된 KRMX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젊은 과학자의 눈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앞서고 있다면 세계 질서가 바뀔 수도 있다는 조스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모든 걸 보겠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팀원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믿기 힘들지만 콜린이 말을 꺼냈어요. 데이터는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에단이 덧붙였어요. 조작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어요. MIT 엔지니어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은 진짜였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항의 밤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폭풍우가 치고 있었죠. 미국의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상태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실험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실제 무기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 자체가 한국 기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죠. 실험실에 도착하니 이미 한국 팀이 장비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전투기 시뮬레이터와 미사일 구동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테스트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구성이었죠. 이 세팅은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KREMX 전용 테스트 베드입니다. 김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일반 서브모터 테스트와는 프로토콜이 달라요. 달라야 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장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에단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부국장님, 진동 측정 센서가 일반 규격과 다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100배 더 정밀합니다. 0.0이 수준까지 측정하네요. 100배. 그 정도 정밀도가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리나 박사가 회의실로 우리를 불렀어요. 본격적인 테스트 전에 조건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미국 측에서 원하는 변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 2시간은 치열한 신경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건을 제시할 때마다 한국팀은 수정을 요구했어요. 온도 범위 압력 변화, 진동 주파수 모든 것에 대해 이견이 있었죠. 왜 우리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미국 표준은 서브모터 기준입니다. 유상혁이 답했어요. KRMX는 다른 원리라서 다른 기준이 필요해요. 또 다른 원리, 그 말이 계속 나왔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났어요. 마치 우리가 구시대 기술을 쓰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럼 예비 테스트라도 먼저 해봅시다. 콜린이 제안했어요. 간단한 구동 테스트부터요. 한국 팀이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드론 모터부터 시작했어요. KRMX를 장착한 모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니 이상한 점이 나타났어요. 편차가 3%, 일반적으로는 10%가 정상인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죠. 진동값을 확인해 보세요. 에단이 모니터를 가르쳤어요. 0.0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진동이었습니다. 기계가 돌아가는데 진동이 없다니?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됐어요. 온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17도 상승, MIT 엔지니어가 답했어요. 시작 온도에서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요구했어요. 2번, 3번, 4번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래프가 직선에 가까웠어요. 마치 컴퓨터가 그린 것처럼 완벽했죠. 조작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런 데이터는 있을 수 없어요. 리나 박사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보시라고 했잖아요. 그녀가 투명한 케이스를 가져왔습니다. 안에 KRMX가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직접 조립을 시작했죠. 모든 부품을 하나하나 연결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공진 챔버입니다. 리나 박사가 특이한 모양의 부품을 들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특정 주파수에서 공명을 일으켜서 직접 구동력을 만들죠. 그럼 주파수가 흐트러지면 콜린이 물었어요. 자동 보정됩니다. 인공지능이 실시간으로 조정해요. 인공지능까지. 이건 단순한 모터가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시스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였죠. 점심시간 저는 팀원들과 따로 모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기술이 아닙니다. MIT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그래도 약점이 있을 겁니다. 제가 고집했어요. 완벽한 기술은 없어요. 부국장님, 에단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 판단,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이 기술 패권을 놓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오후에는 미국식 조건으로 재테스트를 요구했습니다. 극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였죠. 사막 환경, 극지 환경, 심해 압력, 모든 조건을 다 걸었어요. 이 정도면 어떤 시스템도 버티기 힘듭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김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KRMX는 다릅니다. 보세요. 장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섭씨 70도의 열기 속에서도 영하 50도의 호환에서도 KRMX는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마치 극한 환경을 즐기는 것처럼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콜린이 숨을 헐떡였어요. 재료과학의 혁신입니다. 유상혁이 설명했어요. 히토류 의존에서 벗어나니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죠. 탄소 나노튜브와 그래핀을 활용한 복합 소재를 개발했어요. 탄소 나노튜브. 미국도 연구하던 분야지만 실용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는 거예요. 저녁 무렵나 박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본 실험을 위해 한국식 보정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받아들이시든 안 받아들이시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음 1시간 동안 그녀는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프리에 변화한 라플라스 방정식 비선용 역학 대학원 수준의 수학이었어요. 하지만 그 속에 답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리나 박사가 핵심 공식을 가르쳤어요. 일반 서부 모터는 선형적으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KRMX는 비선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보정이 필요한 거죠. 비선형. 그 한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혼자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수백 페이지의 데이터를 다시 분석했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라는 걸. 에단이 제 방을 노크했습니다. 부국장님, 아직 안 주무십니까? 들어오세요. 그가 들어와서 의자에 앉았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부국장님, 제 생각엔 한국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워싱턴에 뭐라고 보고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 고민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미국의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더 큰 위기가 올 거예요. 내일 본 실험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부국장님, 에단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한국을 동맹으로 만드는 게 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가 나간 후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포항의 공단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불빛 속에서 한국은 조용히 미래를 만들고 있었죠. 희토류 없는 미래를. 새벽 4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실험이 성공한다면 모든 걸 인정하기로 미국이 뒤처졌다는 것도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는 것도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희망이 있었어요. 혹시 내일 실험에서 KRMX가 실패하기를, 그래서 미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기를. 그런데 그 희망은 너무 작았습니다. 지금까지 본 모든 데이터가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우리를 넘어섰다고. 다음 날 아침 실험장으로 가는 길에이나 박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진짜입니다. 전투기와 미사일에 장착된 KRMX를 보실 거예요. 준비됐습니다. 제가 답했어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들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실험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의 기술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한국 공군 조종사들도 있었죠. 실제 전투기가 경납고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F-35가 아니었어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이었죠. 시작하시죠. 리나 박사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예감했습니다. 오늘 이후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말이죠.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몹고 기술진의 목소리가 실험장에 올려 퍼졌습니다. 저는 방탄유리 넘어 전투기를 바라봤어요. 양쪽 날개 아래 미사일 발사대에는 KRMX가 장착된 구동 시스템이 달려 있었죠. 옆에는 비교를 위해 미국제 서부 모터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삶 2-1 시작. 두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5분은 비슷해 보였어요. 두 모터 모두 정상적으로 회전했고 미사일 각도 조정도 문제 없었죠.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서브모터의 온도가 섭씨 45도를 넘었습니다. 정상 범위였지만 냉각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반면 KRMX는 32도에서 멈췄습니다. 냉각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는데도요. 출력을 높여주세요. 리나 박사가 지시했습니다. 최대치의 80%까지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보출력 상황에서 얼마나 버티느냐가 실전 성능을 결정하니까요. 모터 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미국 서버모터 소리만 커졌어요. KRMX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미국 서버모터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진동값이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정밀도가 떨어지고 있었죠.
냉각 시스템이 풀가동되고 있었지만 한계에 다르고 있었어요. 미국 시스템 온도 78도 도달 기술진이 보고했습니다. 안전 범위 초과입니다. 그때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미국 서버 모터가 자동으로 정지한 거예요. 과열 방지 시스템이 작동한 거죠. 23분. 그게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KRMX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온도는 35뎁, 진동은 거의 제로.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KRMX를 100%로 올려보겠습니다. 김도윤이 말했어요. 100% 최대 출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5분도 버티기 힘든 수준이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KRMX는 여전히 정상이었어요. 아니, 정상을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래프가 일직선이었어요. 출력, 정밀도, 안정성 모든 수치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고 있었죠. 어떻게 콜린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40분. KRM가 40분째 최대 출력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온도는 37도. 진동은 여전히 측정 불가 수준이었어요. 냉각 시스템은 한 번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오슨 수석연구원이 새로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브테스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을 가정한 급기동 시뮬레이션입니다. 화면에 시뮬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전투기가 초속 회전 급상승 급하강을 반복하는 상황이었어요. 미사일 발사대는 그에 맞춰 각도를 조정해야 했죠. 극한의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KRMX가 시뮬레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수천 번의 각도 조정이 이루어졌어요. 일반 서브모터라면 버퍼링이 생기거나 딜레이가 발생할 상황이었죠. 하지만 KRMX는 실시간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생각하는 것처럼 즉각적이었어요. 2차 부하 단계 돌파했습니다. 기술진이 보고했어요. 설계 한계치의 150%인데도 정상 작동 중입니다. 150% 설계 한계를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도 멀쩡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어요. 27년간 무기 시스템을 다뤄왔지만 이런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에단이 제 옆으로 왔습니다. 부국장님, 이건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에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KRMX는 미국 기술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시험이 끝났습니다. 정확히는 KRMX를 일부러 멈춘 거였어요. 1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 팀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자랑하던 기술이 이렇게 무력하게 패배하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리나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히토르를 대체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히토류가 필요 없도록 만든 거예요. 그녀가 이어갔습니다. 서브 모터는 자기장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히토류 자석이 필요하죠. 하지만 KREMX는 다릅니다. 공진으로 직접 구동력을 만들어요. 자석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럼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MIT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물리 법칙상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김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기존 모터는 자기장 변환 과정에서 에너지를 많이 잃어요. 열로 바뀌죠. 하지만 KRMX는 직접 변환이라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직접 변환.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마치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뀐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실제 비행 테스트도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리나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보여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보실 게 더 있습니다. 그녀가 우리를 다른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다양한 무기 부품들이 있었어요. 드론 프로펠러, 탱크 포탑, 구동부, 잠수함, 조타 시스템, 모두 KRMX가 적용된 것들이었죠. 이 모든 걸 히토류 없이 만들었다는 겁니까? 콜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리고 성능은 더 좋아졌죠. 오슨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드론은 비행 시간이 2배로 늘었고 탱크 포탑은 회전 속도가 3배 빨라졌어요. 잠수함 조타 시스템은 소음이 10분위로 줄었고요. 숫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배, 3배, 10분의 모든 게 기존 상식을 벗어난 수치였어요. 그때 워싱턴에서 긴급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장관이었어요. 스탠튼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보고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냥 진실을 말했습니다. 장관님, 한국 기술은 진짜입니다. 우리 기술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장관이 말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기술 이전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 단어를 말하는 게 얼마나 이제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미국이 더 이상 기술 패권국이 아니라는 걸. 전화를 끊고 나서 박사가 다가왔습니다. 부국장님,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그녀가 안내한 곳은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KRMS를 대량 생산하는 시설이었어요. 완전 자동화되어 있었고 하루에 수백 개를 생산할 수 있었죠. 언제부터 양산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6개월 전부터입니다. 이미 한국군 주요 무기에는 다 적용됐어요. 6개월, 우리가 히토류 문제로 허동되는 동안 한국은 이미 해결책을 양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녁 무렵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에단이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정해야죠. 제가 답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걸. 차창 밖으로 포항의 공단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공장들. 저기서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미래가 그날 밤 저는 워싱턴에 공식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어요. KRMX는 게임 체인저다. 우리는 즉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내일은 실제 비행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엔 서울에서 국제 포럼이 열립니다. 전 세계가 KRMX를 보게 되겠죠. 마크 스탠튼 미국 전략 무기국 부국장, 그게 저였습니다. 자부심 가득한 미국 관료였죠. 하지만 오늘 저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기술 앞에서는 국적이의 의미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중국의 히토류 통제로 무너질 뻔한 세계 질서가 한국 덕분에 다시 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코엑스 국제안보 기술 포럼이 곧 개막합니다. 거대한 전시장에는 이미 수천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국 국방 관계자 기술 전문가 언론인들 모두가 한 가지를 보러 왔죠. KRX의 공개 시원을. 저는 미국 대표단과 함께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거대한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모든 데이터를 보여줄 대형 스크린 투명한 방탄 유리로 둘러싸인 시험구역, 그리고 각종 측정 장비들, 마치 거대한 실험실을 통째로 옮겨 놓은 것 같았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에 이나 박사가 등장했어요. 일주일 전과는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죠.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것은 미래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미래를 시연 장비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3개의 시스템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미국제 서보 모터, 독일제 고정밀 모터, 그리고 KRMX 실시간 비교 시원이었죠. 출력을 동시에 올리겠습니다. 김도윤이 컨트롤 패널 앞에 섰습니다. 새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처음엔 비슷해 보였어요. 하지만 5분이 지나자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대형 스크린에 각 시스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미국 시스템 온도 52데크, 진동값 0.3 전력 소비 100%, 독일 시스템 온도 48데크, 진동값 0.2의 전력 소비 95%, KR 맥스 온도 37데크, 진동값 0.1 전력 소비 38%,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전력 소비가 1 수준이라니 그것만으로도 혁명적이었죠. 그때 유럽기술위원회의 한스 밀러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7시간 검증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직접 측정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리나 박사가 즉시 응했어요. 밀러, 박사팀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자체 측정 장비를 연결했어요. 독일제 초정밀 센서였죠.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10분 후 윌러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실험값의 조작 흔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정확합니다. 그 순간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유럽의 기술 권위자가 직접 인증한 거예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다음은 나토 연구단 차례였습니다. 제임스 톰슨 중장이 질문했어요. 극한 상황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까? 실전 환경을 재현해 주십시오. 김도윤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전투 시나리오가 나타났어요. 사막 전투, 극지, 작전, 해상 교전, 모든 극한 상황을 순차적으로 시뮬레이션 했죠. 미국과 독일 시스템은 차례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과열 진동 초과 출력 저하, 결국 23분 만에 미국 시스템이 27분 만에 독일 시스템이 정지했어요. 하지만 KRMX는 계속 작동했습니다. 40분, 50분, 1시간, 여전히 안정적이었어요. 출력 효율은 오히려 올라가서 58% 향상을 보였죠. 믿을 수 없군요. MIT의 로버트 첸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에 새로운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실제 한국군 전투기가 이륙하는 장면이었어요. KFC를 보라매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실시간 중계입니다. 리나 박사가 설명했어요. 지금 저 전투기의 모든 구동 시스템이 KRMX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고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급상승, 급선회, 배럴롤 모든 기동이 완벽했어요. 일반 전투기보다 더 민첩하고 정확했죠. 화면 아래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흘러갔습니다.
CNN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기술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리나 박사가 답했습니다. 이미 61%의 국가에서 기술 도입을 요청했습니다. 61%그 숫자에 저는 놀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렇게 많은 나라가 움직였다니. 하지만 이해가 됐어요. 히토류 없이는 현대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KRMX는 유일한 해답이었으니까요. BBC 특파원이 이어서 물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통제에 대한 대응이라고 봐도 됩니까? 우리는 5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리나 박사가 침착하게 답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거죠. 그때 일본 대표단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시스템 회복률은 어떻습니까? 고장 시 복구 시간이요. 김도윤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KRMX는 모듈식이라 부품 교체가 쉽습니다. 평균 복구 시간이 44% 단축됐어요. 객석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순간을 포착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위기를 막았다. 히토류 독립선언. 새로운 기술 패권국의 탄생 실시간으로 속보가 나가고 있었죠. 프랑스 국방부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생산 능력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수요를 맞출 수 있습니까? 현재 월 5천건 유닛 생산이 가능합니다. 리나 박사가 답했어요. 내년까지 3만 유닛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개발한 게 아니라 이미 세계 공급망의 중심이 될 준비를 마쳤다는 걸 시현이 클라이맥스에 달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드론 편대가 일으켰어요. 10대의 드론이 완벽한 편행을 했죠. 모두 KRMX로 구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소음이었어요. 아니, 소음이 없었다는 게 맞겠네요. 일반 드론의 10분의 수준이었습니다. 객석맨 뒤에서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어요. 스텔스 작전에 완벽하겠군요. 옆자리에 영국 국방부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론들이 복잡한 편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차, 분산, 재집결 모든 움직임이 일사불란했어요.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국 태극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뼉을 치고 있었어요. 기술적 경이로움을 넘어 감동적이기까지 했으니까요. 러시아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가격은 어떻습니까? 피토류를 안 쓰면 더 비싸지 않습니까? 오히려 30% 저렴합니다. 리나 박사가 답했어요. 원자재 비용이 적고 생산 공정이 단순해서요. 그 말에 객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성능도 좋고 가격도 싸다니 거부할 이유가 없었죠. 인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은 무엇입니까? 공동 연구 개발을 원칙으로 합니다. 리나 박사가 설명했어요. 독점이 아닌 공유를 추구합니다. 공유 그 단어가 강렬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독점하려 했을 한국은 나누려 하고 있었시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 투표를 진행합니다. KRMX를 차세대 국제 표준으로 채택할지 결정하는 예비 투표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각국 대표들의 투표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찬성이 압도적이었어요. 92%가 즉시 도입 의사를 표명했죠. 그때 제 휴대폰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어요. 텐트 즉시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라. 최우선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전화를 끊고 무대를 봤습니다.
리나 박사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기술은 인류 공동의 자산입니다. KRMX로 우리는 함께 위기를 극복할 겁니다. 청중석에서 기립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일주일 전을 의심하러 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구하고 있다는 걸 목격했으니까요. 포럼이 끝나고이나 박사를 찾아갔습니다. 박사님, 미국은 한국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환영합니다. 함께 미래를 만들어요. 악수를 나누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다음 날 그 사진은 전 세계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새로운 동맹의 시작이라는 제목과 함께 밖으로 나오니 서울의 야경이 눈부셨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세계는 중국의 히토류 통제 앞에 무릎 꿇을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새로운 길을 제시했으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미래가 밝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는 것도 말이죠. 서울 포럼이 끝난 다음 날 전 세계가 들썩거렸습니다. 속보입니다. 유럽기술위원회 나토 연구단 아시아태의 평양방산협회회가 공동 평정표를 발표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펜타곤 상황실에서 CNN을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구동 시스템 종합평가에서 KRMX가 모든 부문 1위를 차지한 거예요. 차라 콜린이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미국 전역에서 속보가 나가고 있어요. 뉴욕타임스 한국 새로운 기술 표준 제시 워싱턴 포스트 히토류 시대에 종말 월스트리트 저널 KRMX 게임의 규칙을 바꾸다 모든 주요 언론이 한국 기술을 일면에 다루고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오후 2시 의회 청문회가 재개됐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죄킨 의원도 조용했고 다른 의원들은 오히려 빨리 한국과 협력하라고 재촉했죠. 텐튼 부국장 군수위원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최종 평가는 무엇입니까? 저는 준비해온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틀 밤을 새워 작성한 새로운 국방 전략 문서였어요. 의장님, 이 문서를 공식 기록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제가 일어서서 낭독을 시작했습니다. 미압, 중국 국방전략 수정안 첫째 KRMX는 현존하는 최고의 구동 기술임을 인정한다. 둘째, 한국을 핵심 기술 파트너로 지정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잠시 멈추고 청문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국의 회복은 없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국이 기술적 우위를 인정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자존심을 내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퀸 의원이 마지못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초기 도입 비용 500억 달러입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히토류 의존에서 벗어나면 장기적으로 2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2억 달러 그 숫자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투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30분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 42, 반대 3 압도적 통과였습니다. 미국 의회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인 것은 진주만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애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대통령께서 찾으십니다. 백악관 집무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게 우리가 얼마나 뒤처진 것인가. 최소 5년입니다. 대통령님 5년. 대통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빼봐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자네가 그런 말을 하다니. 미국 우월주의자 마크 스탠튼 저도 변했습니다. 현실을 봤으니까요. 그날 저녁 공동개발안이 정식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KRMX 기반 차세대 무기 체계를 함께 개발하기로 한 것입니다. 계약 규모는 3억 달러,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술 협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파견단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MIT, 칼텍, 스탠퍼드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선발했습니다. 모두 35명, 한국에서 1년간 KRMX를 배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중 놀라운 지원자도 있었습니다. 조엘 퀸 의원의 아들, 케빈 퀸 MIT 박사 과정이었습니다. 왜 지원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래를 보고 싶어서요. 케빈이 답했습니다. 아버지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그를 선발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편견 없이 기술을 볼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파견단 명단을 확정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리나 박사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스탠튼 부국장님 환영합니다. 함께 할 수 있어 기쁩니다.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첨부 파일을 열어보니 KRMX의 상세 설계도였습니다. 그동안 비밀로 지켜왔던 핵심 기술을 공유한 것이었습니다.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설계도를 보며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정교했습니다. 추천 부품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각각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콜린이 들어왔습니다. 부국장님, 펜타곤에서 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회의실에는 각군 참모부가 모여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해군 작전 사령관, 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모두 KRMX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것이었습니다.